안녕하세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공부하고 있는 박종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짧은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에 관심은 갖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경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신 많은 어떤 시민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 참여하고 있으면서 더 큰 뭔가 발전을 꿈꾸고 계시는 사회적 경제 현장 분들,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분투하고 계신 어떤 공공기관의 많은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1강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목차로는 첫 번째가 사회적 경제의 정의이고요. 두 번째가 사회적 경제의 운영 원리이며,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관해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자면 현존하는 조직체들을 열거하는 방식에 의한 열거적 정의와 추구되는 가치 및 원리에 기초한 가치적 정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전자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 기업들로 거론되는 기업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사회적 경제로 정의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사회적 경제가 표방하는 가치 및 이들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운영 원리들을 준수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사회적 경제라고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련 법에 의해 규정이 되는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기업들로는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 있습니다. 우선 이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관련 법에서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주민이 탈빈곤을 위해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의 보호와 자립 측면이 강조됩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을 뜻합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가치 및 원리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경제와 사회적의 두 단어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때 경제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물질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며 부의 확대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이란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집단 전체의 존속이나 이익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성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사회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가치를 향한 강한 지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고유한 사회 문제들을 상정하고 있는데, 사회 문제에 대한 이러한 해결 의지를 사회적 미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은 경제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미션을 달성하려는 사업체이자 사업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독특한 원칙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 조직으로 정의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운영 원리를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회적 경제 기업의 1차적 목적은 사람들이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며 그것을 통해서 그 구성원과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의 사회적 미션이 그들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 기업은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경제적 목적을 설정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이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미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조직체로서 민주적으로 경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에게는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동등한 권한이 부여되며 조합원이나 고객의 참여를 장려하고 책임을 공유할 때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 기업은 사업체로서의 성격과 결사체로서의 성격을 같이 띠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넷째,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는 사람과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 돈보다 앞서며 자본에 대한 이익 배분은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경제 기업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이사회와 총회의 결정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들 특징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경향적으로 관철된다는 것이지 모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러한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를 두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상호성과 공익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경제의 정체성 또는 사회적 목적과 관련이 깊은 개념들입니다. 상호성이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스스로에 의한 자조와 호혜 그리고 협력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경제적 약자들이 각자 도생하는 대신 서로 힘을 합쳐 나와 너, 곧 우리의 공동이익을 같이 추구하려는 집단적인 행위가 상호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 중 상호성을 대표하는 곳은 협동조합입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 ICA가 제시한 정의에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업체를 통해 라는 표현이나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시킨다는 내용이 바로 상호성을 의미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본에 의한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합니다. 협동조합은 또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때 출자금이 아니라 이용 실적에 비례해 배당을 하는데 이 또한 상호성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공익성입니다. 이 공익성은 세상 전체의 이익, 사회 전체 구성원의 보편적 이익, 약자의 복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의 사회적 경제 조직체들 중 여기에 부합되는 대표적인 조직들로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도 조합원들이 상호성에 기반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보편적 이익에 기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익성을 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상호성과 공익성을 분명히 표방하고 조합원들의 공동이익, 지역사회의 보편적 이익,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리 등을 추구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며 미션임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임직원과 이해 당사자들은 물론 바깥 세상에게도 해당 사업체의 성격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그 사회적 가치에 공감하는 직원들의 내재적 동기를 고취시키며 뜻있는 시민이나 정부와의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사업적 수행 능력이 제고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도 창출하고 경제적 가치도 창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때 경제적 가치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으로 표현이 되는데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생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결국 민간이나 정부의 고객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고 얻는 수익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공을 위한 관건은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필요와 욕구에 부응한다는 사회적 목적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경제적 목적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는데 그러려면 수익 측면만 고려해도 안 되고 사회적 측면만 고려해도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수익 측면만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미션에 가해질 영향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시장의 요구나 가격 압박이나 재고 처리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면서 기업의 조직이나 판매 및 생산 전략을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측면만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미션을 향한 조직의 의지 때문에 일자리 수나 가격 책정 등과 관련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담을 안는 등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이 밀려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인 협동조합 운동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사회적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민간의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었고 이후 자활사업과
사회적 기업으로 확장되면서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의 증가,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사업 환경, 취약계층의 배제, 노인 빈곤, 돌봄 관련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신, 지방 소멸, 공동체 해체, 환경 악화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회적 경제의 이름으로 새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배제와 치솟는 복지비용,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는 노동통합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영세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사업 환경, 구조적 실업 확대 문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육아, 보육, 간병, 의료 등 사회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신 문제는 양질의 사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방소멸과 지역경제의 쇠퇴, 지역격차 확대와 공동체 해체, 악화되는 환경과 위험사회의 본격화 문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통해 그 해결이 모색 중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한다는 점에서 결사체와 사업체 등 서로 다른 성격이 섞인 혼성 조직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고, 역사적으로는 공동체와 시장, 그리고 국가가 서로 만나는 접점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동기들을 가진 서로 다른 시민들 사이의 각양각색의 연대와 제휴를 바탕으로 온갖 종류의 꽃을 만들어내는 백화제방의 정원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원이 아름답게 꽃 피우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접촉과 교류에 적극적인 열린 공동체, 건강한 개인주의에 기반한 호혜적 시장, 그리고 유능하고 현명한 정부가 골고루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경제 사업체를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만족감과 행복감을 맛볼 뿐 아니라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본격적으로 익히게 됩니다. 조직을 세우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목표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을지, 업의 본질을 통해 고객이나 수혜자의 필요와 욕구를 어떻게 훌륭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동료 시민들과 후원자를 어떻게 찾아내고 설득할지 등을 배우게 됩니다. 네, 우리는 사회적 경제의 정의, 또 의미와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서 이 사회적 경제가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이를 통해서 복지국가를 보완하면서 어떻게 그들의 사회적 위험들을 해결해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